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나요? 별일 아닌 한마디인데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괜히 또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분명 열심히 했는데도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?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.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늘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제 가치 전체가 또 무너지는 기분이 또 들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가혹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오늘 영상에서는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진짜 신호 3가지,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혹시 지금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다면 끝까지 봐주세요. 오늘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, 자존감이 높다는 건 나는 최고야, 나는 남들보다 대단해, 이렇게 외치는 거는 자존감이 아니에요. 진짜 자존감은 내가 잘나서 그래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존재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. 자, 쉽게 말해서 자존감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기본 감각이고, 자기 연민 혹은 자기 다정함은 실패했을 때도 나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예요. 이 둘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.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면 괜찮아요. 칭찬받고 인정받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. 문제는 그 다음인데, 실수했을 때, 그리고 비교당했을 때, 거절당했을 때, 그 순간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. 괜찮아,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,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,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역시 넌 안 돼, 난 원래 이 정도야, 이렇게 말해버립니다.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면 능력보다 먼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.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말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.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. 예를 들어서 답장이 늦게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? 회의 분위기가 살짝 이상하다 그러면 내 말이 좀 별론가? 친구가 피곤해 보이면 혹시 나랑 있는 게 불편한 거 아니야? 물론 배려심이 많을 수도 있죠. 근데 자존감이 낮을 때는 세상의 모든 애매한 신호를 내 탓으로 번역하는 그런 습관이 생깁니다.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혼자 상상하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상처받아요.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실제 사실보다 내 머릿속 해석 때문에 더 커집니다. 10가지 중 9개를 잘해도 하나 실수하면 머릿속에는 그 하나만 계속 남는 거예요. 누군가 칭찬을 해도 아니야, 운이 좋았을 뿐이야. 성과를 내도 이번만 그런 거야. 반대로 작은 실수 하나에는 난 역시 부족해, 이 결론으로 바로 점프합니다. 즉, 자존감이 낮으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비난 필터를 끼고 세상을 봐요. 그래서 삶 전체가 자꾸 불공평하게만 느껴지는 거거든요. 충분히 괜찮은 날에도 스스로 낙제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.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괜찮고 무관심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바로 무너지는 상태.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내가 아니라 남이 쥐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좋아요 수, 댓글, 연락 빈도, 반응, 표정, 이런 것들이 본인의 하루 기분을 다 좌우하게 됩니다.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.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욕구고, 하지만 문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로 연결될 때예요. 타인의 반응은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존재의 판결문이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자꾸 헷갈리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가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. 너무 자책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이상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.
그동안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살아왔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. 자존감은 왜 자꾸 무너질까?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많은 경우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고 너무 눈치를 많이 봤고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쉽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. 잘하고 싶으니까 실수하면 더 크게 아프고, 사랑받고 싶으니까 거절이 더 아프고,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작은 눈치에도 흔들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건 내가 게으르거나 이상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 애썼다는 그런 흔적일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잘해야만 사랑받는 나를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. 성적이 좋아야 괜찮고, 성과가 있어야 괜찮고, 예뻐야 괜찮고, 그 기준으로 살면 잠깐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은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사람은 원래 항상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. 자, 첫 번째,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기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답장이 늦었다. 이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나를 싫어했나 보다, 내가 별로였나 보다, 이거는 해석이죠. 우리는 해석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.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힘들 때는 이렇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내가 아는 사실이 무엇인가? 그 위에 내가 덧붙인 해석은 무엇인가?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감정에 끌려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든요. 자존감이 낮을수록 해석이 사실처럼 느껴져요. 그래서 더더욱 멈춰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실패한 나에게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. 우리는 이상하게도 친구에게는 다정한데 나 스스로에게는 너무 잔인해요. 친구가 실수하면 야,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내가 실수하면 왜 그것도 못해? 자,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매일 가장 오래 듣는 목소리는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인 거예요. 그 목소리가 나를 계속 공격하면 자존감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. 여러분,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수한 나에게 딱 한 문장만 바꿔서 말해보세요.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대신 나 지금 많이 지쳤구나, 역시 난 안 돼, 이런 거 말고 이번엔 잘 안 됐지만 괜찮아, 나 다시 배울 수 있어, 나 다시 해볼 수 있어. 이거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회복을 키우는 언어거든요.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. 세 번째,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나를 다시 신뢰하는 겁니다.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신뢰가 쌓일 때 올라갑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내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기, 잠들기 전에 휴대폰 15분 덜 보기, 하루에 한 번 산책하기.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나는 나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. 이 감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.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합니다. 나는 어차피 또 못해, 나는 늘 작심삼일이야,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거든요. 그럴수록 더 큰 목표가 아니라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야 돼요. 작은 성공은 작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, 이런 감정을 만듭니다. 그래서 사실 자존감은 그 감정 하나에서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.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회복될 수 있어요. 힘든 날의 나를 예전보다 조금 덜 미워하게 될 때부터입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괜찮아, 오늘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,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아, 오늘 많이
괜찮아 어른아 충분히 잘해왔잖아